자, 안녕하세요. 3D 게임 고급 모델링 기법 2주차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주차별 상세한 계획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더 주차별로 좀 알려주도록 하고 이번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우고 또 마무리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하고, 또 오늘은 그 여러 개의 그 다양한 모델링 기법 중에 또 가장 또 많이 사용되는 스컬프팅 모델링 대표적인 툴이 이제 지브러시죠. 지브러시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중에 또 우리가 그 세밀하게 또 만들어낼 때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마스크를 이용해서 입체감을 만들어내고 또 그거를 오브젝트로 또 만들어내는 3D 형태로 또 변형시켜줘서 또 효과적으로 또 그런 그 패턴이나 문양 부분들을 칼이라던가 가구에 입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항상 수업하기 전에는 그날 어떤 새로운 기능들 또 여러분이 작업할 때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미리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업들을 쭉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꼭 초반 작업할 때 그 응용 방법 부분들을 익혀서 여러분 작업할 때 특히 세밀하게 작업할 때 우리 여러 번 손이 좀 많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런 주차별 강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크게 우리 주차별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다양한 그런 모델링 방식을 배우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주차별로는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하는 부분도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차 1주차 때는 주별 계획서로 보게 되면은 1주차 때는 저번 주 우리 고급 게임 모델링 기법에 대한 이해, 전반적인 강의 방향에 대해서 또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부분들, 성적 평가의 중요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2주차 이번부터는 이제 스커프트 모델링에 대한 전반적인 파이프라인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또 지브러시 스컬프팅 모델링 응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스컬프팅 모델링 부분이 특히 이제 작업하는데 퀄리티를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그래서 이런 지브러시 스컬프팅 모델링 응용 방법들을 항상 초반에 하나씩 더 소개를 시켜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별로 소개시켜 주니까 주별로 한 2개씩 응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도록 하고, 지브러시를 이용해서 스컬프팅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을 작업할지는 내일 결정해 보도록 하자고. 작년 여러분들 선배들하고는 첫 번째 귀여운 공룡에서부터 시작을 했어. 귀여운 공룡을 만들면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만든 거 한번 보여줄까요? 작년에 만든 게 3주차. 작년에 요런 거 만들었네.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요거 전에는 다양하게 또 뭐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 칼 뭐 이런 것들 만들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하고도 미리 다 만들어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선배들은 지브러시를 이때 처음 써봤어. 이때 처음 써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랑 같이 캐릭터 모델링 때 사용해 봤었죠. 계속 써봤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난이도를 좀 높여서 아예 캐릭터부터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석상이라든가 이런 이 스컬프팅 모델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석상, 뭐 세밀한 그런 의자,
또 고풍스러운 의자, 뭐 책상, 아니면 기둥, 석상, 뭐 이런 쪽으로 하나를 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고민을 해서 내일 그걸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떤 걸 또 만들었냐면은 이런 것들만 요거 만들었었네. 바넬로피 캐릭터 만들었습니다. 바넬로피 캐릭터. 여러분들 선배들이 집으로 있을 때 처음 써봤거든요. 바넬로피 캐릭터. 그런 것들을 만들었었어요. 스컬프팅 모델링으로는. 그 외에 마빌러스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이런 가방은 만들어낼 수 있지. 이런 가방도 만들어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2주차, 3주차부터는 지브러쉬를 이용해서 스컬프팅 모델링을 진행할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뭐 첫 번째는 간단한 거 하나, 2, 3차로 해서 2개. 또 6주차 때는 4, 5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 간단한 거 1주차 때 1주차, 2주차 때 하나, 3, 4주차 때 하나, 6, 7주차 그렇게 하나하나씩 만들면은 그래서 3주차 때 하나, 내일부터 시작할 거니까 2, 3주차에 걸쳐서 하나, 4, 5주차 때 하나, 6, 7주차 때 하나. 그래서 6, 7주차까지 지브러쉬 스컬프팅 모델링 작업들을 쭉 진행하고 거기서 텍스처 작업도 해보고 세밀하게 결과물들까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8주차 때는 기말 프로젝트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하면 돼요. 지브러쉬를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 것이고 또 마빌러스 디자이너를 이용해서는 무엇을 만들 것이다. 또 마지막 CAD, 3D CAD 넙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모델링으로는 무엇을 만들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정해서 과정 부분들을 쭉 정리해서 나중에 연구 결과물로 리포트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만들었을 때 장단점, 만들었을 때 또 효과적인 부분들, 장단점이죠, 뭐. 장단점으로 만들어 봤을 때 어떤 최종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어서 효과적이었다 하는 부분들을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해 봤던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레포트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 PPT 자료로 해서 만들어도 되고 영상으로 해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뭐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뭐 레포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부분들을 쭉 철해가지고 하나의 그 논문식으로 해서 제출해도 되고 편한 방식으로 하나는 PPT 자료로 해서 발표해도 되고 하나는 영상으로 해서 만들어도 되고 세 번째로는 논문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했던 결과물들을 사인 자료들을 쭉 첨부해가면서 마무리해줘도 되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잘 생각해요. 9주차 때는 이제 하이 퀄리티 캐릭터 제작 실습으로 마빌러스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캐릭터 의상들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캐릭터 의상들. 두 번째, 마빌러스 디자이너를 이용한 캐릭터 의상. 뭐 첫 번째로는 그런 종류의 의상을 만들었으면은 두 번째로는 뭐 가죽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카프라든가 또 뭐 장갑이라든가 아니면 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죠. 11주차 때까지 3주에 걸쳐 가지고 마빌러스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캐릭터 의상을 한 2벌 정도. 2번은 의상을 만들고
한 번 정도는 가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작업하는 부분들을 잘 따라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응용도 해볼 수 있고 본인이 만들고 싶은 의상이라든가 그 가방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멋진 샤넬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상의 뭐가 있지? 에르메스? 에르메스 그런 류의 그런 가방들도 우리 만들어낼 수 있겠지. 컨셉을 잡아가지고. 못하는 게 없지. 자, 12주, 13주, 14주에 걸쳐서는 3D CAD 넙스 모델링을 이용해서 제품 모델링을 제작해 볼 거예요. 3D CAD 넙스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이 정도로 만든다. 이 정도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저런 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샤워기 같은 거 만들어낸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1주, 2주, 3주에 걸쳐 가지고 만들어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결과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걸 다 만든 다음에 기말 평가를 위해서 이 결과물들을 새롭게 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3주차에서부터 쭉 작업해서의 결과물을 마무리 작업으로 계속적인 결과물들 하나하나씩을 계속 최종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하나 만들고 2개 만들고 또 6, 7주차를 통해 또 하나 만들고 하는 요 결과물들이 나중에는 이 전체적인 기말 평가에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돼서 이 과정 부분들을 다 이 과정 부분에 있는 그 과제가 최종 결과물이 된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하나하나씩 마무리를 잘 하게 되면은 결과물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프로젝트 방향성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뭐 9주차 때는 또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다거나 10주차 때는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정리를 좀 해주게 되면은 배우면서 또 과제도 만들면서 과제도 배우면서 과제도 적용시켜보고 최종적인 결과물도 만들고 내가 볼 때 최대한도 여러분들이 그 작업하는 부분에서 작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이 적극적으로 진행됐던 작업물이 최종적인 기말 평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 방향성 발표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지금까지 7주차까지 했던 부분들을 쭉 한번 중간 체크를 한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쭉 만드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들은 중간중간에 더 추가를 시켜주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만든 옷에다가 추가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액세서리를 더 추가시킬 수가 있고 또 치마를 만든다면 치마의 길이를 더 짧게 만들 수도 있고 길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치마의 레이스 부분들을 또 달 수도 있고 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더 추가시켜서 그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한 또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결과물로서 조금씩 변형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델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해보고 본인의 생각과 창의적인 부분들도 한번 집어넣어 보면서 전적인 결과물들의 성취감을 본인이 만들었다는 어떤 성취감을 또 느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총 모델링 어차피 폴리곤 모델링도 해야 될 것이고 폴리곤 모델링도 어차피 좀 수정해줘야 될 부분에서는 폴리곤 모델링도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분들은 스컬프팅 모델링을 좀 더 집중적으로 왜냐면 배워야 될 게 참 많거든. 스컬프팅 모델링
또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때 중요도에 따라서 스컬프팅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그 의상 쪽 앞으로는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의상 쪽에 관련된 이런 캐릭터 쪽에 접목시키는 이런 그 의상 디자인 모델링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사용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G브러쉬를 이용한 부분에서는 요거는 3D 프린팅으로 뽑아낼 수 있고 마빌러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재단 의상 재단 패턴을 통해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그 의상 패턴을 통해 가지고 의상도 만들어낼 수 있고 CAD 넙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건 제품으로도 생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들은 다 상품화 가치가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상품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메이커를 이제는 만들어서 본인의 상표를 붙여서 판매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다 배우게 되면 작업하다 보면은 저렇게 세밀한 부분들은 참 이 폴리곤 모델링이나 이 스컬프팅 모델링으로는 참 어렵구나 하는 것들을 3D CAD를 배우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모델링 기법들을 또 적용시켜보고 만들어 보면서 본인의 능력의 이 한계치를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다 보면은 각각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본인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돼야 될 부분들을 선정할 수가 있고 그 선정된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툴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은 좋은 결과물들을 더 빠른 시간 내에 퀄리티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 그게 요번 한 학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급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들이 각각의 모델링 방법들을 배우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냈던 부분들을 쭉 정리해서 최종적인 기말 발표를 한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작업에 충실하고 작업에 쭉 배웠던 부분들을 충실히 만들고 응용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응용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하나하나씩 완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기말 발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그 G브러쉬의 새로운 기능이라기보다는 기능 중에 좀 더 정밀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문양들 만들어내는 기능들이 있어. 그런 기능들을 좀 쭉 한번 오늘은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알려주도록 할게요. G브러쉬를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 더 좋은 기능이 있는데 아직 나는 2019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알려주려면 나도 월로 한번 끊어가지고 사용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캔버스 사이즈를 키워주려면은 도큐멘트에서 요 크기를 지금 1120에 840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 아예 더블로 키워주면 됩니다. 2240에 1680 좀 줄여보죠. 1500에 리사이즈 해주면 됩니다. 리사이즈. 자, 오늘 알파 브러쉬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면에다가
이렇게 스피어를 한번 그려볼게. 스피어 말고 튀어나오게 플레인 3D로 해보자. 플레인 3D 해주고 컨트롤 N 눌러서 삭제시켜주고.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문양들이 어떤 문양들이 있냐면은 이런 문양들이 있지. 알파 채널들을 찾아보면은 프로젝트 이런 문양들이 있죠. 이런 문양들 많이 사용되는 이런 문양들. 뭐 인터넷에서 알파 브러쉬, 뭐 알파 패턴, 뭐 이런 것들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런데 문양을 그려넣게 되는데 안 그러면 일일이 다 그려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알파 브러쉬를 이용해서 입체감을 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한번 보여줄게.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입체감을 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게 바로 알파 브러쉬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은 지오메트리에 디바이드 단계를 높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을 튀어나오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브러쉬를 Make Polymesh 3D 한번 해줘야 되고 이 상태에서 튀어나오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 면수를 더 늘리지 않으면 이렇게 거칠게 나온다. 면수를 우리 늘려줘야 되겠지. 디바이드 단계를 높여줘야 돼. 하나, 둘, 셋. 65,000개. 보통 이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500만 개 정도 면수 500만 개를 사용할 수가 있어. 레이어별로 보면 좀 26만 2천 개 정도 되네. 한 번 더 해줘도 돼. 디바이드 단계를 높여주게 되면 6단계의 디바이드 단계가 나오게 되고 1단계에서의 면 개수가 1024개, 1024개인데 각 단이 한 단계씩 섭 디바이드 단계가 높아지게 되면은 곱하기 4를 해주면 돼. 곱하기 4. 그러면은 1024에서 하나가 높아지니까 하이레스로 높아지게 되면은 4,000개가 넘겠지. 4,096개로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100만 개네. 100만 아니네. 1000만 개, 1000만 개. 1000만 폴리곤 있네. 262만 아니. 26만 2천이니까 100만 폴리곤. 104만 8,576. 어휴, 헷갈린다. 100만 폴리곤. 자, 이랬을 때 그려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는 부드러워야지만이 알파 브러쉬를 적용시켰을 때 효과적으로 나오게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입체감을 만드는 방법은 알파 브러쉬를 사용해 볼게. 알파 브러쉬 불러드릴 때는 알파에서 임포트에서 찾으면 되겠죠. 좀 전에 있던 그 부분을 여러분들 저장해 놓은 곳으로 가서 불러드리면 이렇게 열기 이렇게 알파 브러쉬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스트로크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이거를 도장을 찍듯이 표현해 주려면은 드래그렉트나 드래그렉트 여기는 드래그렉트나 드래그렉트 해줘야 돼. 드래그렉트.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입체감이 생기죠. 이렇게 입체감이 생기지. 깨끗하게 그려지려면은 이 끝부분에 포컬 시프트 값이 포컬 시프트 값을 줄여줘야 돼. 이걸 줄여주는 이유는 이 중간 부분에서의 붉은 색상은 무조건 따라서 튀어나오는 부분인데 점차적으로 그 끝부분에 있는 두 번째 원은 점차적으로 힘이 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시켜줘요. 이렇게 포컬 시프트 값을 그렇게 되면은 깨끗하게 나오죠. 깨끗하게 나오죠. 입체감이 딱 생기죠.
입체감이 생기지.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더 튀어나오게 이 G 인터스티 값을 높여주면 되겠지. 더 튀어나오게 좀 G 인터스티 값을 높여주게 되면은 강하게 튀어나오지. 강하게. 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 값들을 좀 조절해줘야 되겠지. 보통 한 15면 15 정도로 해서 이렇게 늘려주고 한 바퀴 돌려줘요. 이렇게. 난 이 부분이 위쪽으로 해주겠다 싶으면 한 바퀴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되겠지. 입체감.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알파 패턴을 불러들여서 브러쉬에서 직접 그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점들은 맞추기가 좀 어려워. 위치를 잘못됐네 그러면 계속 작업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은 아주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마스크를 아예 씌워주는 방법이 있어요. 마스크를 아예 씌워서,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 마스킹해 보면은 마스크 뷰 마스크. Alt 키를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마스크를 씌워줄 수가 있거든. 마스크 브러쉬. 이런 방법이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 브러쉬에서 이걸 체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 마스크예요. 마스크.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거를 드래그렉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려주면은 마스크가 그려지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포컬 시프트 값 이거를 끝부분이 부드럽게 끝나게 되니까, 드래그렉트를 하게 되면은 이 끝부분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렉트 이렇게 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려주는 거지. 이렇게 그려주는 거. 이렇게 그려주고 원하는 위치로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가 있어.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게 돼. 그래서 딱 그려주고 그려준 다음에는 이 부분이 튀어나와야 되니까 반전을 시켜줘야 돼. 인버스. 이렇게 인버스 시켜줘. 인버스. 그다음에 튀어나오게 한번 해볼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뭐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칠해줘도 튀어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좀 제일 쉬운 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무브를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옮겨서 튀어나오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오기 정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죠. 마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알려준 거는 처음이지. 고급 모델링 기법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 튀어나오게.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풀어주면 돼. 이렇게 컨트롤 키 드래그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화질이 깨끗하지 않아가 두두두두 거리죠.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려면은 데포메이션으로 가서 데포메이션에 폴리시. 나는 여기다 등록을 해놨는데 폴리시를 선택을 해주고 이 부분을 1 이렇게 해서 엔터 누르면 끝부분이 부드러워지죠. 폴리시. 민질민질하게 절삭해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확대해서 보면은 좀 하지만 이 정도쯤에서 대원 보여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뭐 한 번 더 폴리시 한 이 정도로 해서 한 번 더 폴리시 해주면 되겠죠. 깔끔하죠. 이런 부분들을 입체감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또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무브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데포메이션에서 사이즈라든가 인플렛 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표현해 주면 되겠지. 이 값을 이렇게 튀어나오고 인플렛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 값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풀어주고 컨트롤 해가지고 클릭해서 컨트롤 드래그해서 풀어주고 폴리시 클릭해주고 클릭해서 한 뭐 3이면 3 정도 이렇게 그 부분 부드럽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브러쉬를 이용해서 튀어나오게 해주는 1차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는 마스크를 씌워줘서 그 마스크로 튀어나오기 정도를 조절해가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이거 좀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더 정밀하게 또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죠. 위치까지도 우리가 작업하는데 좀 수월하지. 자, 또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이 브러쉬 중에 이런 브러쉬가 또 있습니다. 브러쉬에 보면은 브러쉬에 치셀 브러쉬, 치셀. 자, 이 브러쉬는 이렇게 입체감 있게 모델링 데이터가 돼서 이렇게 입체감 있게 표현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면은 캐릭터를 만들 때, 뭐 석상 같은 걸 만들 때 아주 효과적으로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 귀 같은 것도 튀어나오고 엄청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이렇게 치셀 브러쉬.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알파 브러쉬를 집어넣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지. 비슷하지 이거는. G 인테스트 값을 조절해주면 되는 거야. G 인테스트 값을 늘려주면은 아까 브러쉬를 했던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데 요거는 포컬 시프트나 이런 부분들 조절해줄 필요는 없죠. 미리 조절해서 그런가? 요 끝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두 겹으로 돼 있으면은 끝부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그런 부분들. 이상하다. 이 알파 브러쉬 깨끗하게 됐었는데 교수님은 요 포컬 시프트 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게 이렇게 좁아져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 끝부분이 사라지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오늘 알려주고 싶은 부분은 요거예요. 이 부분을 아예 3D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3D로. 자, 만들어 볼게요. 이 알파에서 알파를 클릭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딱 클릭해 주면은 옆으로 쏙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이 상태에서 요 알파 브러쉬 요거를 make 3D 해주라니. make 3D 이렇게. 그런데 어때? 이거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이 정도 가지고는. 이유는 뭐야? 결국 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면수는 요걸 늘려주면 돼. 메쉬 레솔루션 값. 여기 64로 돼 있죠. 요거를 2배로 한번 늘려줘 볼까? 128 이렇게 해서 make 3D 해볼까? 좀 더 정교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늘려주면 좋냐면은 1024 어느 정도까지 늘려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 make 3D 해주면은 시간이 좀 걸리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입체감 있게 멋지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높이 부분을 줄여주는 거는 무브를 이용해 주면 되지. 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게 잘 안 줄어드는 부분은 이 마스크가 어느 정도 씌워져서 그렇고, 마스크를 풀어주려면 컨트롤 드래그 해주고 마스크 풀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줄여주고 높이 조절해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입체감을 만들 수가 있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가 바로바로 적용시켜 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두두두두한 부분들 우리 한번 폴리쉬 한번 해줘야 돼. 폴리쉬. 나는 이제 이쪽으로 옆으로 좀 빼놨는데 편리하게 작업하느라고 이렇게 빼는 방법 부분들은 다음 주에도 알려주도록 할게. 이렇게 저장했던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주도록 할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러드리게 되면은 오늘 알려줄게. 자, 폴리시는 데포메이션에 있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수정해 주려면은 여기서 프로퍼런스에서 configure 그래서 unable customize 이걸 체크해 줘야 돼. 여기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지금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기서 편집할 수 있어. 자, 편집을 하려면은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알트 키 눌러가지고 편집할 수가 있어. 그래서 폴리시 나는 많이 사용된다 그러면은 데포메이션에서 이 폴리시 부분에 이 부분을 컨트롤 알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요 가져다 쓰면 돼.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갖다 가져다가. 나는 사이즈 요거를 좀 많이 사용된다. 그러면은 할 때마다 이 부분을 데포메이션을 열어주기가 좀 어렵잖아. 컨트롤 알트 눌러주고 이렇게 사이즈 부분만 선택을 해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데다 갖다 넣으면 되는 거지. 또 지오메트리에 많이 쓰는 거 있잖아. 디바이드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디바이드를 드래그해서 여기 갖다가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거지. 다 했으면은 프로퍼런스에서 꺼주면 돼. 그리고 이거를 세이브 해줘. 세이브 UI 세이브 UI. 그러면은 어디서든지 본인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지브러시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본인이 요 로드 세이브 했던 요 UI를 항상 그 뭐 USB라든가 뭐 메일에다가 저장해 놓으면 불러들여서 로드하면은 이와 같은 여러분들만의 툴 세팅 부분들을 항상 적용된 부분들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두두두두한 부분들은 폴리시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3 주면은 끝부분이 부드러워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 자, 플랜. 자, 여기다가 이 부분을 이 치셀 브러쉬로 등록시켜 볼게요. 이거를 치셀 브러쉬로 선택해주고 여기에 create insert mesh 해주면 돼. create insert mesh. 클릭. 그래서 new 해주면 돼. new. append 해주면은 여기다 추가되는 거고, new 해주면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네, 새롭게 만들어졌죠. 브러쉬가. 그렇게 되면은 plain
부분에서 메인 부분에서 이 브러쉬를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디바이드 단계가 오늘 디바이드 단계가 없애야 돼. 디바이드 단계 없애는 부분은 델리트로 해주면 되겠지.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된다. 조절해주면 되겠죠. 또 다른 부분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도 적용시켜, 여기도 적용시켜, 여기 적용시켜. 들어가게 표현해주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적용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뭐 또 그릴 필요 없이 여기서 복사해주면 되겠죠. 복사. 카피. 이건 델리트. 이걸 또 그려주고 무브 또 로테이트 이렇게 조절해줘. 그래서 요거는 하나로 지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선택을 할 수가 없지만 이게 이렇게 폴리곤 앱 드로우 폴리곤 프레임 쉬프트 F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다른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따로 이 ID 값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도 여기서 스플릿 시킬 수가 있어. 스플릿 잘라냈어. 그룹 스플릿 해주게 되면 이렇게 분리를 시켜줄 수가 있죠. 분리를. 하나가 더 아까 복사됐었는 것부터. 반쪽이 되는구나. 더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선택하면은 요 선택할 수 있고, 바닥 선택하면 바닥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수정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반짝반짝거리는 재질로 바꿔줄 수가 있고, 이거는 mRGB Color Fill Object.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갑옷이라든가 또 가구라든가 고풍스러운 가구들의 이런 문양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응용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만 그때는 알려줬었는데 이렇게 마스크 기능 중에 직접 마스크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 또 브러쉬를 직접 적용시켜 가지고 튀어나오는 정도를 조절해 주는 방법, 아예 브러쉬를 치셀 브러쉬로 등록시켜서 입체감을 만든 후에 치셀 브러쉬로 등록시킨 후에 이 부분에 오브젝트들을 아예 독립적인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그런 무궁무진한 그런 입체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 한번 찾아볼까? 하나만 더 응용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 자, 여러분들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유튜브에서
알파 브러쉬. 알파 브러쉬. 알파 브러쉬. 알파 브러쉬는 참 많잖아. 알파 브러쉬도 참 많다고. 그래서 그 해골의 어떤 그런 알파 브러쉬를 또 찾아낼 수도 있고, 그 부분들을 우리 알파 브러쉬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어. 패턴을 한번 쳐. 문양으로 해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 문양. 약간 그 이미지가 좀 부드럽게 문양 이미지. 알파 브러쉬. 이런 거. 요런 이미지 같은 것도 있던데. 알파 브러쉬. 다음 시간에 그걸 찾으면은 그거 가지고 한번 알파 브러쉬 한번 입체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 요걸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이것만 봐도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많겠죠. 아까 이제 입체감을 만들 때 입체감을 만들 때 그 더블로 하지 말고 알파에서 make 3D에서 더블로 하지 말고 더블을 꺼주게 되면 한쪽 부분만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만들면은 요거를 그대로 노멀 맵으로 뽑아내게 되면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응용 방법을 여러분들 알려줬어요. 기본적인 매주 매 시간 이런 응용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 것들을 작업을 쭉 진행할 거니까 이런 기능들을 또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놨다가 필요 프로젝트에 적용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 작업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내일 들었지, 내일? 내일 시간에는 우리 내일부터 스컬프팅 모델링을 하나 선정을 해서 요게 처음에는 좀 수월한 거, 작업하기 좀 수월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근데 첫 번째 한 석상, 귀여운 석상 같은 것들, 여러 알파 브러쉬도 배웠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응용해서 표현하는 부분들을 1주차로, 2주차로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혹시 작업하면서 질문 혹시 있어요? 혹시 질문? 배우면서 혹시 질문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쭉 배워야 될 부분에 오늘 설명을 해줬으니까 오늘 그 영상 올려주면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일부터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은 더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